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지긋지긋한 답답함, 코막힘 질환의 모든 것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현직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현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이 코막힘을 유발하는 이비인후과 질환 참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 하나씩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표적인 코막힘 증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축농증은 먼저 우리가 코가 너무 자주 막히고 코 안에 코가 들어있는데 잘 풀어지지도 않고 또한 짙은 콧물이 계속 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축농증은 흔히 우리가 다른 말로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부비동이라는 공간은 얼굴 안에 이런 뼈 안에 공기로 차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부비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공기로 차 있지 않고 염증에 의해서 점액이 쌓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축농증은 감기하고 다르게 만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 치료도 길어지고 증상도 꽤 심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축농증에 걸리는 것 같은데 네. 이 축농증이 일어나는 원인과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축농증을 주로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비중격 망곡과 같은 코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미세먼지가 심하다든지 건조한 날씨라든지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코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코 점막이 부어서 부비동이 가는 길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비동 안에 염증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염증이 쌓이는 것으로 인해서 축농증의 증상들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급성기의 증상은 주로 이런 부비동 공간들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누런 콧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통도 오고 코막힘의 증상이 주로 생기는데 만성적으로 축농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통증보다는 주로 누런 콧물이라든지 목으로 누런 콧물이 넘어가는 증상, 후비루라고 하죠. 그리고 코막힘이 주로 나타나고 후각장애까지도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치료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축농증의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약물과 수술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축농증은 감기에 의해서도 심해지기 때문에 일단 세균 감염을 통해서 심해진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또한 앞서 이야기 드린 그런 기저질환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알레르기 비염을 조절하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또 코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생리식염수 세척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세척도 코 속의 그런 분비물들을 제거하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비동이 막힌 곳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축농증 수술이라고 하죠. 이게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코 안에 막혀 있는 부비동의 점막을 수술로 이렇게 제거하고 우리가 넓혀주게 됩니다. 축농증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어떤 생활 수칙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축농증을 예방하는 것도 앞서 말한 것처럼 감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감기 예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예방은 무엇보다도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생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앞서 이야기 드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알레르기 비염을 약물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를 통해서 조절해 주는 것이 축농증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또 코 안에는 이 코가 건조해질 때 이 코 안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쁜 물질들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건조한 것보다는 적절한 수분 섭취하고 습도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런 콧물이나 코막힘 안면 부위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축농증 의심해 보시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코막힘을 달고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코가 자주 막혀서 그냥 비염이겠지, 감기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참고 살았는데요. 코막힘이 갈수록 더 지속돼요. 거기에 코피도 자주 나고요. 코가 막혀서 코도 이렇게 헐고 입도 벌리고 자게 되네요. 그래서 목도 자주 아파요. 그럼 비염이 아닌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가 막히면 비염이나 축농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개는 다른 질환일까요? 네, 비염하고 축농증은 다른 질환이고
앞서 이야기하신 그 사연자분의 이 증상을 봤을 때는 네. 지속적인 코막힘도 있고 또한 계속 코막힘이 심해지면서 코골이도 심해지고 네. 한쪽 코에서 잦은 코피를 호소하는 증상도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을 때는 음.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질환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비중격 망곡증은 우리가 비중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를 오른쪽 코와 왼쪽 코를 나누는 사이에 우리가 뼈를 비중격이라고 하는데 네. 이 비중격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경우에 주로 코막힘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비염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드린 비염은 알레르기나 바이러스가 그 발생 원인인 반면에 비중격 망곡증은 코뼈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비염 증상은 주로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이 많지만 비중격 망곡증은 주로 코막힘, 특히 뭐 한쪽 코가 더 막힌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주로 많게 되고요. 번갈아 가면서 막히기도 합니다. 네. 정확한 진단은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한 내시경 검사로 알 수 있고 보통 코 안에 촬영을 해서 내부에 어떤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를 함께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비염과는 원인과 또 증상에서 차이가 있는 비중격 망곡증. 그 차이를 잘 구별하셔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비중격 망곡증과 관련된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코세척도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길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증상이 쉽게 낫질 않아서 결국 내시경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괜찮겠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비중격 망곡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 내시경 수술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비중격 망곡증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 안에 뼈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를 한다고 이 뼈가 발라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비중격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음, 우리 코 안에만 마취해서 주로 네. 국소 마취에서 시행되게 되고요. 밖으로 어떤 절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코 안으로 절개가 들어가서 코 안쪽으로 해서 아까 휘어진 뼈를 네. 똑바로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외부의 흉터가 남지 않고 비교적 회복도 빠른 편이고요. 만성 코막힘 자체를 구조적으로 호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만성 두통이라든지 수면 장애, 그다음에 구호흡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이 수술을 통해서 많이 회복을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그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비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코막힘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있거나 머리가 멍한 이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면 비중격 망곡증 의심해 보시고요. 진단과 정확한 치료 받아보세요. TV닥터 처방전, 코막힘 질환의 모든 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코막힘 증상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알레르기 비염일 텐데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오면 이 증상이 더욱 심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네,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봄, 가을에 계절성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되다 보면 주로 어떤 꽃가루나 뭐 미세먼지 같은 것이 아니라 온도 차이와 같은 그런 비특이적인 자극에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워낙 덥기 때문에 네. 에어컨 같은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도 그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재채기라든지 맑은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가 가려운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감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열이 나진 않고요. 네. 주로 맑은 콧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너무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애들한테는 중이염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떤 축농증이나 인후염의 다양한 합병증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주기가 필요합니다. 코막힘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코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이 일상생활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많은데요. 평소 코막힘 질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주로 코감기에 의해서 코막힘 질환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감기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생활 습관과 뭐 면역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거나 꽃가루가 날리는 시즌에는 심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비염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코 점막은 건조해지면 그 나쁜 것을 배출하는 능력들, 방어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막힘 질환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립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코막힘 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 숨을 쉬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 막힘의 증상이 지속되면 단순히 코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감이 우리가 수면 장애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만성 두통을 유발해서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코 막힘이 발생하면 병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히 진단을 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병을 키우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 코 막힘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빨리 내원하셔서 진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